예, 지금부터 라즈베리 파이 OS 최신 버전인 트릭시의 설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 SD 카드를 현재 꽂아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쓰던 거라 보니까 16GB인데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포맷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D 카드 포매터를 이용해서 포맷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D 드라이브죠. D 드라이브 됐고 이제 포맷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6기가인데 14.8기가바이트가 현재 잡혔습니다. 그래서 된 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트리시에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라즈베리 파이 매니저가 필요한 게 되겠습니다. 이제 라즈베리 파이 매니저는 라즈베리 파이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잠깐 볼까요? 파이 매니저라고 치면 되겠습니다. 파이 매니저 해서 치면은 되겠죠. 파이 매니저에서 친 게 되겠습니다. 여기 파이 매니저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파이 매니저 이것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현재 라즈베리 파이 우리가 사용할 하드웨어는 라즈베리 파이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면 클릭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다음 그 다음에 운영체계가 되게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주로 권장하는 운영체제는 데스크탑 64비트 요게 되겠습니다. 작년 말에 나왔죠. 12월 달에 나온 게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자기는 다른 걸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우분투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그래픽을 사용하지 않고 속도만 올리는 측면에서 라이트 버전을 사용하겠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라즈베리 여기 라이트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GUI가 안 되고 오니 터미널만 이용해서 인터페이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걸 이제 설치하면 되는데 지금은 여기 64비트 데스크탑 버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장치 선택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금방 했던 저 16GB짜리 마이크로 SD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넘어가고 이름 호스트 네임은 호남으로 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지역화죠. 로컬라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는 서울, 사우스 코리아, 에이시아 서울, 코리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용자 이름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파이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간단하게 1234 하겠습니다. 1234 이렇게 해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이죠. 와이파이 선택인데 저는 여기서 이제 보안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패스워드를 입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패스워드를 입력하겠습니다. 패스워드가 일치하면 다음과 같이 다음이 뜹니다. 그 다음에 SSH도 사용할 예정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표시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현재 라즈베리 파이와 원격으로 접속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VNC-BO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제공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파이 커넥트라는 소프트웨어를 자체 제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을 하면 여기 이제 토큰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큰을 어떻게 입력하냐면 라즈베리 파이 커넥트 열기를 열고 그러면 이제 접속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저는 미리 했기 때문에 접속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토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을 생성하면은 클릭하면 이쪽에 다시 돌아오면 토큰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접속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다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설정이 끝났고 이제 그 전에 잠깐 보면 앱 옵션이 있습니다. 완료 시 이제 음악을 재생할 거냐, 꺼낼 거냐, 뭐 이제 통계에 들어갈 거냐, 그다음 경고 비활성화할 거냐 등을 물어보는 게 되겠습니다.
저장소가 있는데 이것은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이제 기록을 하면은 이제 기록을 눌러 보겠습니다. 이제 라이트 하는 거죠. 이제 마이크로 SD 카드에 이제 라이트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를 시작한 게 되겠습니다. 약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끊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라이팅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끝나면 이제 마이크로 SD 카드를 꺼내서 라즈베리 파이에 넣고 부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꺼내고 그 다음에 꺼낸 다음에 마이크로 SD 카드를 라즈베리 파이에 삽입한 다음에 부팅을 시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로 SD 카드를 라즈베리 파이에 삽입한 다음에 약 1분 정도 경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바로 접속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파이 커넥트라는 게 있습니다. 파이 커넥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이제 검색 결과가 나오고 이것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접속하란 로그인 하라는 이제 메시지가 나오고 로그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했고 보시면 이제 파이 커넥트가 있고 접속하는 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하드웨어도 추가할 수 있고 스크린 쉐어링은 뭐냐면 그래픽 환경으로 전체를 쉐어링하는 거고 리모트 쉐어는 터미널만 쉐어링하는 게 되겠습니다. 먼저 차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크린 쉐어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해서 스크린 쉐어링이 현재 진행 중인 게 되겠습니다. 아까 원격으로 커넥트를 했죠. 그래서 토큰을 받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면 접속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접속이 됐습니다. 이렇게 아무 케이블도 없이 바로 접속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접속 중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커넥트 되었다는 걸 나타내는 게 되겠고, 이건 블루투스고 와이파이가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있죠. 프로그램이 있고, 톤이, 인터넷이 있겠고, 파이어폭스가 있고, 크로미움 웹 브라우저 2개 있고, 그 다음에 사운드 앤 비디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픽 이미지 뷰어가 있고, 액세서리도 있죠. 계산기와 다큐멘트 뷰어, 파일 매니저,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 다이아그노스틱스도 있고, 라즈베리 파이 매니저도 있고, SD 카드 카피어, 태스크 매니저, 터미널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프도 있고, 헬프는 이제 헬프 명령어 이제 도움말을 보는 게 되겠습니다. 도움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퍼런시스에 보면 이제 여기서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레커멘디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추천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쭉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프로그램 보게 되면은 여기에 VS 코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있던 VNC 뷰어는 지금 파이 커넥터로 대체되기 때문에 크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나중에 수업할 때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해서 실행을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톤인에 이미 설치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클로즈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엔터 풀 스크린 치게 되면은 전체 화면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때 주의할 게 이스케이프, 돌아올 때는 이스케이프를 길게 눌러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스케이프를 누르고 한참 1, 2초 있어야 됩니다. 2초 정도 있어야 되네요.
그럼 다시 돌아왔죠. 다시 화면으로 갈 때는 이렇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아 보면 여기 이제 프레퍼런시스에서 컨트롤 센터로 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디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데스크탑이 있고, 이미지를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죠. 선라이즈 이미지를 바꿀 수도 있고, 기타 뭐 예를 들어서 휴지통이죠. 휴지통이 이제 보이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한번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디스크가 이제 설정되어 있을 때는 디스크를 보이게 하겠다. 문서를 만약 보게 하겠다. 그러면 이것도 누르면 이게 보이는 거죠. 다큐멘트가 보이는 거고, 이거 선택하면 다시 안 보이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스플레이를 보게 되면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가 있죠. 여기에 이제 VNC라든지 SPI, I2C 같은 게, 시리얼 포트 같은 게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 있고, 키보드 딜레이, 인터벌, 여기다 테스트해서 할 수도 있고, 로컬라이제이션, 나중에 한글 입력을 할 때 좀 필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보면 마우스 있죠. 마우스 속도도 우리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가 있네요. 퍼포먼스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프린터가 있고, 애드 프린터가 있고, 그 다음에 스크린이 있죠. 스크린 크기를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스크린 있고, 이것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있죠. 시스템. 이제 브라우저를 뭘로 할 거냐, 크로미움으로 할 거냐, 파이어폭스 할 거냐 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패스워드 변경, 호스트네임 변경 같은 게 가능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스크바죠. 타스크바. 위에 있는 게 타스크바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탑이 할 거냐, 아래로 할 거냐. 아래로 하면 아래로 내려왔죠. 다시 또 탑으로 하겠다 하면 탑이 되겠습니다. 탑으로 갔고, 그 다음에 심이 있으면 심. 현재는 라이트로 돼 있죠. 이것을 다크로 바꾸면 저쪽 화면이 어두워지는 게 되겠습니다. 다크. 이것은 이제 선호도에 따라서 이제 바꿔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라이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로즈. 이렇게 해서 이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로즈 하고, 이제 터미널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사이즈를 바꾸기 위해서 에디트에서 프레퍼런시스에서 똑같이 글자 폰트 크기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를 14로 해서 키운 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하면은 이제 폰트가 커진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폰트를 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시면 whoami 한번 해볼게요. whoami 파이가 맞죠? 그 다음에 뭐냐면 ls 시스템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데비안 트릭시가 맞죠? 트릭시가 설치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13 버전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ls-al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이제 홈폴더가 되겠죠. 홈폴더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스케이프를 길게 눌러서 한번 이렇게 해서 이제 했고, 하나 안 했네요. 다시 요거를 좀 줄여서 컨트롤 L을 눌러서 그래서 이제 호스트 주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IP 주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9168.0.46이죠. 그 다음에 파이가 되어 있고 호스트네임이 호남이 되겠습니다. 이 정보를 갖고 우리가 이제 원격으로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SH를 이용해서. 네, 한번 미리 접속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SSH 한 다음에 파이
그 다음에 골뱅이죠. at 그 다음에 192 168 0.46이죠. 46 맞죠? 1, 예, 됐습니다. 그래서 치면 이 원격 한번 접속을 했기 때문에 좀 하드웨어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다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사용자 가서 SSH.ssh에서 요 기존에 있는 걸 지워주면 됩니다. 지워줘서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면은 접속이 되죠. ES하고 1, 2, 3, 4 이렇게 해서 접속이 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whoami 하면 되겠죠. whoami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파이가 되죠. 똑같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host name 이렇게 돼 있죠. 빠져나올 때는 exist 하면 되겠습니다. 빠져나왔죠. 이렇게 해서 SSH로 접속이 되고 또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여기서도 뭐 디스커넥트 한 다음에 다시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스커넥트를 했습니다. 디스커넥트 했고 그래서 여기서 리모트 쉘로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리모트 쉘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리모트 쉘로 또 접속이 터미널로 접속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SSH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된 거죠. 똑같이 whoami 하면 여기서는 또 한글이 먹네요. whoami 여기서는 한글이 되네요. whoami 됐습니다. 그래서 파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host name 이렇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 입력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한글 입력이 가능하네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하고 다시 이걸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스크린 쉐어링으로 한번 다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스크린 쉐어링으로 다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한글 입력이 되나 보겠습니다. 한글 입력이 여기서는 한글 입력이 안 되죠.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글 입력이 안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한글 입력을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입력을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글 입력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글 입력하는 절차인데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카피하는데 세 가지 명령이죠. 그 다음에 이걸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preference control 여기서 localization set keyboard 하면 된다는 게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페이스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트 했을 때 입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때 이제 해야 될 게 페이스트 투 리모트 요걸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접속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 쳐주면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여기 Y자가 이게 여기서 대시가 틀린 거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대시가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대시가 자동 변환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전체 화면으로 편의상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업데이트 할 동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체 화면이 이제 약점이 뭐냐면
아까 했던 그러한 창이 없기 때문에 그 위에서 설정하는 게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다 보니까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선 요게 없죠, 키가. 그래서 제가 키를 잘못 누른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89% 이제 거의 돼가니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 명령이 뭐냐면 이것도 복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Y가 대시 이렇게 조금 틀린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대시 이걸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대시는 직접 하겠습니다. 카피하고 아이버스를 이용해서 한글을 구현하겠다는 거죠.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간에 끊었다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게 나타나는데 기존에 있는 그저 크로미움을 어떻게 할 거냐 있는데 여기서 그냥 ES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제 설치가 거의 끝나갔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금방 했던 이거를 카피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카피가 안 된다 그랬죠. 여기서 이것을 페이스트 투 리모트 이걸 눌러줘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다 대시 Y를 쳐준 게 되겠습니다. 아이보스가 설치된 거죠. 아이보스가 설치된 게 되겠습니다. 설치 과정 중이고 이제 아이버스 설치되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폰트를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폰트를 나는 폰트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리네요. 바로 가네요. 예, 바로 기다렸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고 그 다음 거 똑같이 페이스트 투 리모트 눌러주고 엔터 키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을 재부팅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됐고 프레퍼런스에서 여기 이제 컨트롤이 있죠. 그러면 컨트롤로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컨트롤로 들어갔고 여기서 로컬라이제이션이 있죠. 로컬라이제이션에서 키보드 세팅을 어떻게 하냐면 다 돼 있네요. 이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됐고 닫고 다시 이쪽 가서 아이버스 프레퍼런스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닝 yes로 하겠습니다. to start it. 오케이 하고 실행이 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버스 프레퍼런스에서 인풋 메서드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코리안인데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추가를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리안을 찾아야 됩니다. 코리안을 쭉 찾아서 코리안
코리안이 있죠. 요거를 클릭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클릭해야 됩니다. 그래서 add 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기존에 있는 건 이제 제거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제거 리무브. 그럼 됐죠? 클로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이걸 나갔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고 터미널 지우고 여기서 이제 영어 우선 됐죠. 그 다음에 한글로 이제 컨트롤 한글이 못 나오겠습니다. 한글 키가 한글이 아직 안 먹네요. 껐다 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한글 스페이스바가 안 먹죠. 한글 한번 껐다 다시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슈도 리부팅을 해서 껐다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도 리부트 이렇게 해서 슈도 리부트 하게 되겠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죠. 껐다가 다시 이제 부팅이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잠깐 중지했다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접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접속을 했고 이제 아까는 없었는데 이게 이제 나타났죠. 이게 원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업데이트 할 때 자동 이걸 누르면 이제 업데이트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쪽에서 한 터미널 띄운 다음에 한글이 우선 영어를 해보겠습니다. ABC가 됐죠. 그 다음에 한글 입력, 한글 키, 컨트롤 스페이스가 시프트 스페이스 아닌가요? 시프트 스페이스? 한글 입력이 되죠. 이제는 한글 입력이 가능한 게 되겠습니다. 시프트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어가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시프트 스페이스에서 한글 입력, 이게 한글 입력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한글 입력을 할 수 있고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exist에서 이렇게 해서 영어로 해야죠. exist 됐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마지막으로 이거 업데이트 한번 되는 거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돼 있죠. 인스톨 업데이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까 업데이트를 한번 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시간은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달력이 있습니다. 달력이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달력을 한번 더 클릭하면 되고 와이파이죠. 와이파이 IP 번호도 나오네요. IP 번호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업데이트도 이제 다 끝난 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없어졌죠. 이제 이와 같이 해서 트위시를 설치하고 기본적인 환경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